그 2년인데요. 제가 2년 전에 계약을 하고, 뭐 1년 뭐 이러는 건 빼고요. 약간 상식으로 알아두시고, 계약을 하고, 그 다음에 집주인이 돈이 필요해서 돈을 빌려 썼습니다. 아까 전 거랑 똑같이 하면 되겠네요. 2010년 1월 2일, 2011년 1월 2일. 그러면 2012년 1월 2일로 할게요. 1월 2일로 이제 나가려고 하는데, 제가 저 임대인님 보증금 좀 빼주세요. 그랬더니 돈이 없대. 나 돈 없어서 빌려 쓴 거 안 보이니? 아, 그럽니까? 여러분의 주인은 안전하죠? 안전하지만 뭐가 문제예요? 돈은 못 받아. 맞습니까? 당장 돈이 나오는 게 아니죠? 그래서 그러면 당신이 급하면 네가 이제 임차인 맞춰갖고 지금 네가 나가면 안 되겠냐? 이렇게 얘기를 해. 그 임차인이 맞춰줄까 안 맞춰줄까? 자, 내가 들어올 때는 아무것도 없었던 깨끗한 등기였지만 지금은 이런 게 존재하죠? 그러니까 나의 보증금을 주고 들어올 임차인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좀 가정을 이렇게 좀 각박하게 해볼게요. 제가 임차인으로 들어왔을 때는 이미 분양을 받은 아파트가 있어. 2년 후에 입주해야 돼. 애들 뭐 직장도 다 거기다 맞춰놨고 애들 학교도 다 거기다 맞춰놨어. 근데 거기가 제주도야. 입주할 때가 됐는데 돈을 안 빼주는 거야. 그걸 빼갖고 들어가야 되는데. 그래서 변호사를 찾아갑니다. 법조인, 뭐 법률구조공단 이런 데를 찾아가요. 그럼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임대인을 상대로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하십시오. 그러면 당연히 임차인이 이기죠. 이기면 그럼 돈이 나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 얼마나 걸릴까요? 이제 그건 이제 안 물어봤으니까. 걸리면 오늘부터 소송 준비해갖고 하면은 한 6개월 정도에 이제 소송 판결이 나고, 임대인이 항소를 하면 한 6개월, 최장 한 1년 반 정도 걸릴 것 같네요. 지금 입주해야 되는데, 제주도로. 그러면 1년 반이면 돈을 받을 수 있나요? 아니죠. 이 판결을 받고 돈이 안 나오면 그걸 경매 붙여야 됩니다. 붙이면 감정해야죠, 공고해야죠, 송달해야죠 하면 또 한 6개월에서 1년 가고, 입찰 나오면 한 유찰 한두 번 되고, 낙찰되면 잔금 한 달 후에 치르고, 한 달 후에 치르면 배당 나오면 한 또 1년 걸리겠네요. 짧으면 한 2년, 오래 걸리면 한 3년 정도 후면 반드시 받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받을 수 있는 건 맞습니다만, 시간적인 여유가, 시간적인 게 너무나도 많이 필요한, 이런 게 아직까지도 상대적인 약자인 게 좀 남아있죠. 근데 사실 돈을 빌려주거나 뭐 이런 것을 받는 거에 있어서 돈이 없는 사람한테 받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현재도. 자, 다시 일로 와서, 그러다 보니 이 임차인의 주 목적하는 바를 이제 못 달성할 수도 있는 그런 관계가 있다 보니까 몇 년 전에 이런 게 생겼습니다. 임차권. 임차인은 제가 채권이라고 그래서 권자를 잘 안 쓰는데요. 이건 풀네임은 임차권 등기명령 제도라 그래갖고 이건 등기합니다. 자, 추가적으로 내가 특별히 이사갈 일이 없어. 난 이 집이 너무 살기가 좋아. 그러면 이런 걱정할 필요가 없죠. 그냥 쭉 살면 되죠. 근데 내가 계약서니 점유니 전입이니 셋 중에 하나라도 뭔가를 빼야 된다면 굉장히 불편한 게 아니라 빼면 안 돼요. 과거에 저한테 와갖고 이사 가야 됩니다. 뭐 변호사도 만나봤고 뭐 해야 되는데 뭐 답이 안 나온다느니 1년이 걸린다느니 3년이 걸린다느니 이러니까 답이 안 나오니까 물어서 저한테 오십니다. 제가 뭐 답 있습니까? 답 없어요, 저도. 그럼 제가 굳이 답을 내리는 건 뭐예요? 이사 가세요. 몸만. 그럼 못 알아들어, 뭔 소린지. 절대 전입 빼시면 안 되고. 옛날에는 여기서 전출을 하고 저기서 전입하라는 제도였지만 여기는 여기서 전입만 하면 여기서 퇴거가 돼버립니다. 그냥 절대 딴 데 전입하지 마시고
그리고 도둑이 들어왔을 때라도 훔쳐갈 물건이 있게끔 그대로 둬야 된다는 얘기야. 몸만 가세요. 그럼 뭐 밥통을 가져가도 되느니 뭐 이런 얘기 나중에 물어봐. 그와 같이 불편했죠. 자유롭지 못했다라는 표현을 쓸게요. 근데 그렇게 몸만 가면 웬만하면 괜찮지만 그래도 그 짐 거기다 다 둬야 되고 전입도 제대로 못하고 하면 굉장히 불편할 겁니다만, 자 다시 일로 옵니다. 요게 이제 생겼습니다. 요건 쉽게 얘기하면 이거 빼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래도 이 권리를 그대로 보존, 보호해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임차권 등기에 굉장히 이상한 특징이 있습니다. 뒤에 권자 들어가는 것들은 대부분 상대방과 동의가 있어야지만 이루어집니다. 소유권. 아, 나 안 팔고 싶은데 사갈 수 없죠. 내가 팔고 싶으면 반드시 사가야 됩니다. 그런 거 아닙니다. 근저당권. 내가 빌려 쓰고 싶으면 반드시 빌려줘야 되거나 아니면 내가 안 빌려 쓰고 싶어도 빌려줄 수 있는 그런 거 아닙니다. 뭐 그거 외에도 지상권, 전세권, 지역권, 뒤에 권자 들어가는 거 많죠? 쌍방이 다 동의를 해야 됩니다. 하지만 임차인은 이제 이때 와갖고 주인 나으리 나 임차권 좀 해주세요. 그러면 안 해주면 끝이잖아. 또 법이 뭐 무용지물이잖아. 그래서 임차권만은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 없습니다. 중요한 특징입니다. 중요한 이유는 조금 이따 말씀드릴게요. 필요가 없어요. 그렇다 하지만 임대기간이 반드시 끝나야지 할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거 하다가 2011년에 이거 들어왔다 해서 바로 뭐 임차권 할 수 있다 이런 게 아닙니다. 임대기간이 끝나고 보증금을 안 빼줬을 때 스스로 할 수 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특징입니다. 이것까지는 그냥 상식이지 경매하고는 관련이 없어 보입니다. 아직까지는. 자, 그리고 이 사람이 이제 제주도로 이사를 가겠죠. 가면 계약서는 뭐 갖고 있을지 몰라도 점유는 빠지죠. 전입도 거기다 전입하겠죠. 그럼 이제 이게 사라지는 겁니다. 자, 이것만 남았죠. 그런데 이제 임대인이 즉 채무자가 이걸 갚지 못해요. 그래서 2013년 1월 2일 날 임의경매가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수개월 후에 여러분 눈에 이 물건이 띄겠죠. 맞죠? 그리고 여러분들은 물건 분석을 하고 좋다는 가정하에 이제 권리 분석을 하겠죠. 등기를 딱 떼어보니 1순위가 뭐예요? 근저당권이죠. 그럼 여러분들 알고 있는 상식은 뭐예요? 근저당 밑으로는 얘를 포함해서 모조리 다 말소. 맞잖아요? 자, 뭔가 이상하죠? 뭔가 이상하잖아. 아니 저걸 모조리 다 말소될 것 같으면 임차인이 뭐 보호해준다니 뭐니 지금 전제로 제가 깔아놓은 게 다 없어질 수 있는 얘기잖아요. 맞죠? 자, 그래서 이제부터는 등기 얘기를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등기부 등본. 여러분들 다들 그렇게 알고 계시는 등기부 등본 보시면 이렇게 세 단락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표제부는 한마디로 주소, 면적, 용도 이런 기본적인 부동산의 표시가 나오는 겁니다. 어떤 등기도 부동산의 표시는 나오겠죠. 근데 이제 부동산의 표시에 보면 여기 써 있다가 막 빨간 줄로 막 말소 처리되고 그 다음에 또 써 있고 또 써 있고 이런 게 있는데 가끔 그걸 갖고 저한테 물어보시는데요.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되는데 뭐 행정구역이 바뀌었다든가 일산구에서 일산서구 동구로 나눠졌다든가 예를 들어서 주소를 도로명 주소로 바꿨다든가 아니면 약간의 증축이나 뭐 이런 걸로 이 면적이 바뀐다든가 이런 이유로 이제 바뀌는 거고 그거는 현재 말소되지 않은 사안을 보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표제부가 등장하고요. 처음에 두 번째 등장하는 게 이제 갑구입니다. 갑구는 소유권에 관한 사항 이렇게 쓰여져 있고요. 쓰여져 있고 좀 이따 이제 등기 보면서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쓰여져 있고 당연히 소유자가 누구냐?
제가 처음엔 나였다가 1분 나한테 팔고 2분 나한테 팔고 3분 나한테 팔고 이렇게 팔 수도 있죠. 소유권의 변동도 다 나옵니다. 갑자기 내가 죽었어요. 그러면 이제 매매로 이루어지지 않고 상속으로 이루어질 거고, 줬어 그럼 증여라고 나올 거고, 누가 낙찰받아왔어 그러면은 경매로 나올 겁니다. 이런 소유권의 이동사항이 나오고, 아까 제가 뭐라 했습니까? 일반 채권은 나한테 붙는 거라 그랬죠. 압류, 가압류와 같이 일반 채권들이 그 소유권에 관한 사항에 나옵니다. 자, 여긴 이제 제일 대표적으로 압류, 가압류를 해볼게요. 자, 을구는 뭐냐? 을구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사항 해서 뭐 전세권이라든가, 소유권을 제외한 무조건 다른 물건을 얘기하는 겁니다. 전세권이라든가 지상권이라든가 뭐 지역권이라든가 이런 물건에 대한 게 을구에 나옵니다. 따라서 모든 등기부 등본은 표제부와 갑구는 존재합니다. 하지만 을구는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겠죠. 내가 돈 안 빌렸으면 없는 거잖아. 소유자는 있어야 되니까 갑구는 있을 거고, 부동산의 표시는 있어야 되니까 표시도 있을 거고. 이해 가시죠? 하지만 경매물건에 한해서는 대부분 을구까지 있겠죠. 대부분 두툼하죠, 등기부 등본이. 돈 빌려 써갖고 경매 나오는 거니까. 여러분들 을구 없는 등기부 등본은 당분간 보실 일이 별로 없을 거예요. 그래서 표제부, 갑구, 을구로 이루어져 있는데 주의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등기부 등본을 보면 첫 번째 주의사항, 뭐 부동산의 이유가 있는데 날짜가 이렇게 두 군데로 이렇게 나눠져요. 날짜. 하나는 접수가 먼저 나옵니다. 하나는 원인,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날짜가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들한테 제가 집을 팝니다. 오늘이 잔금일이에요. 그럼 제가 오늘 돈을 받았어요. 계약서에는 오늘 돈을 받는 걸로 나와 있어.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걸 갖고 내일 등기를 하면 오늘이 원인일이고 내일이 접수일입니다. 아, 집 팔아서 하고 기분 좋아서 한 달 후에 놀다가 했어. 그럼 오늘은 원인일이고 한 달 후가 접수일입니다. 근데 경매정보지나 이런 걸 보면 날짜 하나밖에 안 나오지, 원인은 뭐 몇 월 며칠, 접수는 몇 월 며칠 이렇게 안 나오죠? 그러면 우리나라 등기는 접수와 원인 중 원인이 있는 날을 중요시 생각하는 게 아니라 등기를 한 접수를 중요시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거죠. 여러분들이 저한테 돈을 빌려줬습니다. 오늘 빌려줬는데 가만 생각해보니까 근저당권 해야 될 것 같아. 한 두어 달 후에 했어. 그럼 오늘 근저당권이 아니라 두어 달 후인 접수한 날인 그날부터 순위 보존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원인은 볼 필요가 없다. 우리가 권리분석을 따지는 건 모든 게 접수 날짜로 따지는 겁니다. 자, 다시 두 번째 주의사항. 두 번째 주의사항은 갑구의 접수 날짜가 따로 나오고 을구의 접수 날짜가 또 따로 나옵니다. 다시 얘기해서 등기부 등본을 이렇게 한 장, 두 장, 세 장 넘기면 날짜 순으로 계속 나오는 게 아니고 갑구는 갑구 날짜 순대로, 을구는 을구 날짜 순대로 나옵니다. 그러면 갑구는 2018년인데 을구는 2010년 이렇게 나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이해 가시죠? 그래서 제가 옛날에 권리분석을 할 때는 갑구 등기를 다 호직해서 빼요. 여기다 두고 을구 등기를 여기다 둬서 맞춰보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톱니바퀴 치듯이 이렇게 맞아져야 제대로 된 날짜가 나오겠죠. 1번이 근저당, 2번이 가압류 이렇게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하나의 방법을 하나 알려드리자면, 경매정보 사이트 보면 권리분석 표 이렇게 있죠. 등기부 요약해놓은 표, 그걸 옆에다가 뒤집어 놓으세요. 놓으시고 등기를 보고 여러분들이 연습장 같은 데다가 날짜 순으로 써보는 거야. 그리고 이걸 다시 펴요. 해답지처럼. 아, 내가 맞췄네? 이게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냥 경매지 보고 하면 되잖아. 왜 등기부를 펴? 아닙니다. 경매지가 꽤 자주 틀립니다. 틀리기 때문에 처음에 연습할 때는 이걸 해답지로 쓰다가 좀 이제 숙련이 되면 얘가 맞았는지 내가 권리 분석을 해야 되는 거야. 그런 절차를 앞으로 또 거치셔야 됩니다. 자, 첫 번째 주의사항은 접수를 봐야 된다. 두 번째 주의사항은 갑구와 을구가 날짜가 각각 순서대로 나오기 때문에 톱니바퀴 맞추듯이 맞춰봐야 된다라는 걸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일로 옵니다.
그렇다면 제가 이 앞에 적은 날짜는 다 접수 날짜입니다. 맞죠? 그럼 접수 날짜가 1순위가 근저당이고 2순위가 임차권이니까 우리가 배운 일반 상식에서는 다 없어집니다만, 자, 마지막 주의사항입니다. 임차권만은 접수 날짜를 보지 않습니다. 자, 이제 기억할 수 있으시겠죠? 자,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처음 오셨을 때는 이렇게 교육을 했습니다. 등기부등본을 딱 펴서 근저당권이 1등이면 뒤에는 다 없어지니까 볼 필요도 없다. 이렇게 표현했지만 제가 살짝 수정하겠습니다. 근저당권이 1등이어도 뒤에 임차권이 있는지 확인하시라. 임차권을 확인하는 내용 날짜에 얘보다 빠를 수도 있고 늦을 수도 있잖아. 그럼 빠르면 주의해야 되고 늦으면 똑같이 후순위 임차인이니까 주의할 게 없겠죠. 임차권에 따라서 무조건 뭐 주의해야 된다 이런 건 아닙니다. 근데 빠른데 전입 확정 다 돼 있어. 그럼 또 주의할 게 아니죠. 하지만 전입만 돼 있어. 그러면 그걸 인수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아시겠죠? 정리하겠습니다. 임차권은 일반 상식에서의 특징은 뭐냐면 임대기간이 끝나면 임차인 스스로, 즉 임대인 동의 없이 스스로 등기할 수 있다. 그걸 해놓으면 몸이 자유롭다. 두 번째, 임차권은 대부분 2년 후에 하기 때문에 다 후순위예요. 선순위가 없어요. 하지만 내용 날짜를 보고 권리 분석을 해야 된다. 라는 특징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릴 임차인의